아이, 자기야, 저 사람 왜 저래? 우리 잘못한 것도 없잖아. 그러게. 아, 진짜 짜증나. 아, 진짜. 우리 자기 괜찮아? 걷는 거 많이 힘들진 않아? 응, 괜찮아. 전혀 안 힘들었어. 우리 자기랑 그리고 우리 찰떡이랑 이렇게 여행 오니까 너무 행복하다. 나도 비록 해외는 못 가서 아쉽긴 하지만 에이, 요즘 해외는 안 돼. 혹시 해외 가서 잘못되기라고 하면 어떡해. 그리고 몇 년 만에 사전 우리 복동인데 항상 조심하고 좀 조심해야지. 자기는 나보다 찰떡이가 더 우선이지? 아니야. 우리 자기가 최고지. 우리 비록 해외는 못 갔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산에 놀러 온 김에 우리 자기 맛있는 것도 먹고 가보고 싶은 것도 한번 다 가보자. 마음 넓은 내가 봐준다. 우리 어. 여기서 사진 찍을까? 그럴까? 출산 전까지는 저렇게 즐겨야죠. 최대한 즐겨야겠죠. 자기야, 잠깐만. 자, 어때? 괜찮아? 아주 편안합니다. 아 근데 응. 우리 찰떡이가 너무 배가 고프다는데? 아, 그럼 우리 밥 맛있는 거 먹고 다른 곳도 구경해 볼까? 좋아. 자, 그럼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핸드폰 좀 그만해라. 안 그래도 장사 안 돼 죽겠구만은. 그러고 니 언제까지 놀고 먹을래? 일 안 구할 거야? 이상하다. 10만 원이 빚이? 어제 분명 가만히 있어봐라. 내 이 자식을. 야! 니 또 카운티에서 몰래 돈 빼갔지? 아 빨리 내놔라. 그거 오늘 야채값 주기로 한 돈이라고. 아, 나한테 왜 그러는데? 내 아니라고. 아, 진짜. 그러면 여기 니 말고 도둑놈이 또 어딨노? 빨리 내놔라. 아씨,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하노?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다고. 핏줄이라고 동생 하나 있는 게 일도 안 하고 등골만 빼먹냐 등골만. 그 와중에 또 챙겨오셨네요. 열받아, 이제. 가게 일 도와주도 돈 한 푼 안 주면서. 어차피 내 가게 될 건데 오늘도 달려볼까? 아씨, 왜 이렇게 느려 터졌노?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구만 진짜. 씨. 자기야, 저 사람 왜 저래? 우리 잘못한 것도 없잖아. 아이, 그러게. 아, 진짜 짜증나게. 여보. 아, 자기 괜찮아. 괜찮겠어. 뒤에서 저러면 굉장히 부족해지죠. 아, 저거 아니죠, 저거 아니죠.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야, 운전 그따구로 할 거야, 어? 아, 죄송합니다. 차가 막혀서요. 먼저 가시면 됩니다. 뭐? 죄송하는 다야, 어? 내가 만만해 보이나, 어?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냥 먼저 가세요. 야, 내리라. 내리보라고. 왜 이러세요? 죄송하다고 했 내리라고. 손도 놓고 말하세요. 예. 내려보라고. 죄송하다고 말했잖아요. 빨리 나온나. 죄송합니다. 이씨. 어이씨.
네, 정말 당하는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주인공 배정민 씨가 운전을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자, 류사무장 이 사건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자,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도로위어 사건 번호 1번입니다. 운전자 폭행인데요. 임신한 아내를 태우고 운전을 하고 있던 배정민 씨가 속도도 잘 지키고 그리고 규정 속도도 어긋나지 않게끔 운전을 잘했단 말이죠. 근데 뒤따라오던 화가 잔뜩 나 있던 아주 혐오스럽게 생긴 정말 그 무서운 그런 깡패 같은 분이 앞길을 막고 내려서 폭행까지 했던 사건입니다. 네. 이게 참 이게 아직까지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런다는 거에 참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요. 저는 일단 먼저 눈길이 가는 것이 가해자가 도로를 나서기 이전에 누나의 마찰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피해자가 이제 사과를 했는데도 저렇게 폭행으로까지 번질 일이었나 싶기도 한데 뒷차 운전자가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정강훈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네. 현장에 있다 보면 결국 당사자의 감정 싸움으로 시작돼가지고 물리적 폭행으로 이어지면 결국 형사 사건으로 확대됩니다. 최근에 제주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네,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이제 추월하면서 오토바이가 흔들리니까 사고가 발생할 뻔하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호 대기에 걸린 승용차 운전자에게 빠른 속도로 추월하면 어떡하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 운전자는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는 오토바이를 차로 막고 문을 열고 나와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장면이 유튜브로 전해지면서 많은 공분을 산 적이 있죠. 네. 물론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운전자 폭행 사고는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 이런 사건을 겪는 운전자나 또 사건을 목격하시는 분들은 좀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옆좌석에는 임신한 아내가 또 타고 있었고 시동도 켜진 상태에서 2차 사고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또 위험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우리 배정민 씨는 폭행으로 인해서 경추염자 2주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네. 이럴 때 정말 조금 세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일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 해당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2주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특가법 5조 10 제2항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을 보면 운행 중에 이루어진 거니까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실제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이 운행 중이었냐라는 부분인데 운전자가 이제 운행 의사를 가지고 주행 중이라면 당연히 이에 해당할 것이고요. 네. 이 사건의 경우처럼 운전자가 계속적인 운행 의사를 가지고 잠시 정차 중인 경우에도 당연히 운행 중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본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 무차별 폭행을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차별 폭행에 대해서도 당연히 처벌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런데 그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폭행 형벌의 난이도가 좀 더 깊어지는 건가요? 예, 폭행죄는 고소권자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단순한 폭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폭행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사 중인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를 할 수가 없고 재판 중인 경우에는 공소 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하여 가중처벌 조항을 따로 둬가지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운행 중인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더욱 강하게 처벌해서 네. 벌금액의 규정은 없고 최소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강력한 처벌입니다.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네, 굉장히 또 처벌이 중한 편이네요. 자, 이 당하는 주인공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입장에서는 아내도 이제 보고 있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일단 굉장히 좀 모욕스럽다, 수치스럽다 이렇게 느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좀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까? 네, 그 가족이 이제 아내 앞에서는 물론이고, 저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 공연한 이제 장소, 또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제 수치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것도 처벌이 가능한지 한번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해 운전을 하고 1차로에 좌회전 깜빡이 신호를 놓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2, 3차로에 싸움이 붙었더라고요. 2차선에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고 막 집에서 막 빨래라고 밥이나 하지 마루 끼 나와가지고 운전하요. 야!
실제 하니까- 상황이죠. 예? 실제 상황이죠. 실제 상황인 거죠. 예, 예. 3차선에 있던 한 어머니는 무서워가지고 야,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그걸 보면서 야 요새도 저런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경우도 제 생각에는 좀 처벌이 가능하고 그리고 예, 보복운전에 접촉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욕설과 폭력도 보복운전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허. 우선 좀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보복운전이란 기본적으로 특정 차량을 상대로 대상을 하고 있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깜빡이 없이 이제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화가 나서 앞지르거나 또 급제동을 걸기도 하고 진료를 맞고 욕을 하거나 폭언하는 등의 행위들이 해당됩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형사처벌로는 특수상해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러한 형사처분과 함께 최대 면허 정지와 취소까지 가능한 행정처분도 가능하게 됩니다. 보복운전이라 하면 한마디로 운전으로 복수를 하는 것이고 난폭운전은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이 하는 게 난폭운전인가요? 예,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네.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특정 대상에게 위협행위를 한 번이라도 한다면 그게 인정되는 부분이고요.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이 된 행위를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난폭운전입니다. 예.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면 결국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구별 방법은 피해 대상 선정입니다. 난폭운전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대상을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유발하는 행동을 지칭하는 거죠. 특히 대표적인 행동으로는 신호 위반을 한다거나 네. 지시 위반, 속도 위반, 이런 진로 변경 등이 있습니다. 자, 이 보복운전이든 난폭운전이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범죄인데요. 자, 일단 이 사연의 주인공은 빨리 상황을 피하려고 사과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만약 어떤 형태로든 보복운전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좀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 우선 도로 위에서는 절대로 똑같이 대갚아준다든지 역으로 앞에 가서 급정거를 하거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사건이 발생하면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서 근처 CCTV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서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고요. 네. 만일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를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아까 사례에서도 봤잖아요. 가해자가 차에서 내려라라고 할 경우에는 차에서 내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안에서 봤을 때 감정적인 상황에서 내리시면 더 큰 형사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때는 내리지 마시고 증거 수집을 위해서 동영상 촬영을 해둔다든지 그렇게 증거 수집을 해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 영화 속 대사가 생각이 나는 대목입니다. 보복운전은 또 법으로 강력히 처벌되는 만큼 무엇보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스스로 책임을 좀 무겁게 느끼고 또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